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근데 박원순 시장의 수사가 희지부지 여태까지 소식이 없었는데 몇 개월 지나도 가지고 엊그저께 이게 속보로 떴는데 제가 좀 방송이 늦었습니다. 자, 박원순 전 시장이 휴대폰 그동안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휴대폰 포렌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이 풀렸어요. 서울 북부지검이 해냈습니다. 네. 서울 북부지검이 어려운 일을 했는데, 네. 자, 그런데 유족들의 이런 휴대폰을 풀지 말라는 법원의 신청한 것과 별개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이 풀리게 된 계기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피수 사실을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알렸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당시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이 피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 요청의 대리인이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서울지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일이 있었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누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박원순 전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느닷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아니고 누가 진짜 죽였다, 간첩이 죽였다, 어쩌다 이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전화기를 포렌식 해야 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피수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이 드디어 박원순의 핸드폰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의 변사 사건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이게 박원순 전 시장의 이 변사 사건은 유족의 반대로 인해서 박원순 휴대폰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별개로 서울 북부지검이 보고하고 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수 유출 의혹 사건, 이것 때문에 서울 북부지검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드디어 박원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이게 속보입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그랬어요. 동아일보의 속보인데, 동아일보가 방금 박원순 휴대폰이 풀렸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박원순에게 이 피소 사실을 알렸을까요? 청와대일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중앙기업일까요? 어찌됐든 서울 북부지검이 박원순 폰을 포렌식한 결과 앞으로 정상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수 사건에 피수 사실 유출 사건에 수사와 관련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이건 긴급 뉴스를 보고 그랬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사건은 현재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입니다. 이제 누구한테 알렸느냐. 되고 나서 박완순 시장 피소됐으니까 당신 뭐 처신을 어떻게 해라든가 뭐 일러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먼저 알렸느냐. 이것을 북부지검이 현재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변호사 사건입니다. 이건 별개죠. 이 부분이 이제 경찰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아마 이것은 성북경찰서 쪽에서 맡길 겁니다.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 측의 이거 준항고 재판검사가 경찰 수사에 불복 신청하는 준항고를 의뢰했기 때문에 여전히 포렌식을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4개월째 법원은 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 사건의 유족들이 반대로 핸드폰을 이제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서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북부지검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상 업무용 전화, 휴대전화를 최근 포렌식 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일보에서 이제 특종을 이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화기가 두 대죠. 개인 전화기하고 뭐 저기 업무용 전화기 있었는데 그걸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갖고 있고 하나는 저기서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건 그 업무용,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갖고 있는 건 일반 그 핸드폰인데, 그것은 저기 준항고가 돼 있어갖고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아주 숙제. 그렇지만 이쪽 경찰청에 있던 건 이 북부 지검에서 영장을 쳐가지고 가서 뺏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렌식을 한 건데 그거 포렌식 한 거나 뭐 이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이 파장이 엄청 일 거예요. 포렌식 끝났다는데 아직까지 충격인 게, 다만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느닷없이 이걸 깔 수가 없어요. 이슈가 지금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뒤집어지면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당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생각할 때 뜻밖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가 나올 것도 같고. 자,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변사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이 이제 피해 여성 여유서죠 A씨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그걸 알고자 이제 북부지검에서는 여비서가 검찰에 그걸 신고하고 이 박완순 전 시장만 갔더니 피소를 시키는데 아주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걸 미리 알려준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그 사람 단체는 어디냐? 뭐 이런 거죠.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서울 북부지검이 박원순의 업무용 핸드폰 포렌식 하는데 이제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서울 북부지검은 상당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보통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가 하여튼 속 뒤집을 일이 생기면은 이게 누구한테 가냐, 화살이 직접적으로 현 정권 문재인한테 이게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포렌식 결과는 나왔지만 여기서 따라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물을 때 이거 어떻게 수사할 거냐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다 나왔을 거예요.
수사는 뭐 이제 결정이 났다고 봐야죠. 포렌식이 됐으면. 아니 뭐 거기 전화기에 들어 있는 상태로 이게 쫙 보면은 그거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상당히 그 보안 좀 이제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도 뭐 민주경찰이 아니지 우리 편 경찰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기울어졌나? 아 이렇게 기울어졌나? 뭐 어쨌든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고 경찰이고 전부 다 좌파로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열이 받았어요. 추미애 때문에 검찰이 머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돌기 일부 직전입니다. 들고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지금도 들고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에라 모르고 닦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상대할 그 피해자 예상 용의자들 말입니다. 일단 청와대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럼 경찰청이 있으면 경찰청 그 경찰청장이 있고 서울지검이 있고 또 그 서울지검이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이성윤 그 지검장이 있는 그 서울지검 중앙지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버짓 쑤시는 겁니다, 이게. 그 내가 이걸 천진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겠고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서 이제 이걸 어제 그냥 특정으로 이제 하려다가니 주저를 했어요. 제가 이 방송을 그 왜 그러냐면 저것도 있고 누가 여기 언론에서 방송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국민의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유튜브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뭐 영상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올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어제 나와서 이게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언론이 딴 데서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특종으로 이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충격적일 수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이제 그 충격적으로 이게 이 머리가 팅하고 돌면 말입니다. 정신 없어요. 우리 산이 이렇게 다니고 그래도 여러 가지 보면은 저기 오다 지나가다가 머리를 이렇게 콩치잖아요. 넘어진다든가 그래갖고 뭐 어디 뭐 남을 부닥친다든가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 같아요. 두루루루 알아가지고 뭐라다 붙였다 또 찔고 나갔다 또 들어왔다 요리 갔다 조리 갔다 뭐 왔다 갔다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파도가 멋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 속에서 이 소용돌이 치면 굴러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 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굴러다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클 수가 있어요. 데미지가. 그리고 어떤 놈만 맞으면은 누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는 뻑치기 당한 거 이상 갈 겁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나 검찰이나 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그 정치인이 관계될 수 있어요. 이쯤 되면은 상당히 유력 정치인일 겁니다, 아마. 그죠? 박원순이의 그 얘기를 전해줄 정도 되고 거기서 끊을 정도 되면은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초보 정치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죠? 그러니 아니면 정치인이 박원순에게 그 유력한 정치인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고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어디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데 뭐 정의당이나 연대에서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민주당 그 유력정치인이 그 알려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북부지검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내 추미애의 갈등이 얽히고 섞여서 이 시끄러운 판구에 이 사건을 발표한다면 또 엄청난 일이 있을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것은 그 범죄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이것은 성범죄를 갖다 고발을 하고 하는데 그걸 미리 알려줘요. 도망가라고? 아니 도망가라기는 뭐 어쨌든 대별하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커요. 만약에 경찰이 했다면 아마 경찰이 직접 연락 못 오니까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못 연락을 했을 거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성범죄로 이게 걸리게 됐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했냐 이게 유력 정치인이라긴 뭐 민주당 무슨 뭐 한쪽에 있는 그런 의원한테 했느냐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했느냐 뭐 하여튼 총장한테 했느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물어보니까 그 정치인은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박원순한테 이랬겠습니까? 그렇죠? 박원순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겠죠. 여기까지요. 이게 분명히 범죄가 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소식, 포렌식이 됐다는 소식 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성공했는데요. 이제야 보도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지금 여태까지 보고를 한다고 이틀도 없이 할까요? 다 거의 잊어버려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추미애하고 추미애 일 때문에 박원순이 그 얘기는 벌써 사람들은 이제 옛날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텐데, 이걸 지금 잊어서 됐다고? 글쎄요. 저는 포렌식이 됐다는 건 뭐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됐다는 얘기는 저는 거기다 점수를 안 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 박원순 전 시장 그 휴대전화 포렌식은 유족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굴복해서 준항을 제기한 변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 이번 포렌식은 시민단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제 청와대와 서울지검 경찰청으로 이제 고발한 그 사건과 이제 관련해 북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기 그러니까 개별 사건입니다. 이게 따로 이걸 고발한 거예요. 뭐 박원순이 죽은 살인 사건이야 뭐 살인 사건인지 뭐 하여튼 자살 사건은 심의 자살고 밝혀주시고 뭐 얘기해봐야 들은 대꾸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저 청와대가 이게 이런 공무상의 그 비밀 누설이 있을 수 있다 해갖고 이걸 조사해달라고 이제 고발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경찰청에 있는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해 가서 포렌식을 실시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북부지검이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박원순의 휴대폰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걸 경찰청에 있었거든요. 압수수색해서 가져가서 한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도 상당히 이제 겁을 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숨기려고 해도 이게 호랑 가졌으니까 어쩌면 이 변호사와 기밀유출 책임자가 경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양쪽이 경찰이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기도 했거든요. 예, 경찰청 본청이든지 서울지방경찰청이든지 아마 휴대폰을 빼앗기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또 어떨까요? 뭐 청와대도 뭐 아마 불구경하다는 할 겁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만약 이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알려줬다면 그것도 처벌됩니다. 청와대 아니라 하라베도 뭐 문진이 뭐 무슨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뭐 요즘 세상이 뭐 그렇게 뭘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박원순 전 시장과 유족은 지난 7월 24일 서울 북구제에 이제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그 주상권을 제기했어요. 주상권과 권한,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가신지 신청도 함께 되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 변호사 사건과 이제 관련된 그 휴대폰 포렌식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지검이 바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포렌식에 성공한 겁니다. 대단한 일 한 거죠. 자, 이제 북부지검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서울중앙검찰청과 경찰청, 청와대, 정재계 모두 용의자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타켓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양권. 이것도 있지. 추미애 검찰청장도 있지.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완전 그 무단 파기, 그 조작, 그렇지. 부정선거 있지. 뭐 옵티머스 뭐 하여튼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그 나라 참 저기 뭐야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거기다 전부 문재인이 관계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요 지금 제일 열받은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좋은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 쓸데없는 얘기나 튀 그 들려쌓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TV 내 저기 유튜브는 힐링 하려고 그래요. 힐링. 제가 몸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그 유튜브로 제가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선 그 이슈 정치 이슈라든가 사회 이슈 이것이 자꾸 눈에 거슬려 가지고 산에 가도 그 생각 들에 가도 그 생각 그죠. 제가 나라 걱정한다고 해서 뭐 될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알고자 해서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힐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산에 가서 이제 그 산도 촬영하고 뭐 들도 촬영하고 꽃도 촬영하고 약초도 촬영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제 처음 시작은 애기 유튜브입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뭐. 자, 그 여러분도 같이 걱정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